할아버지 힘드실 텐데 야쿠르트 하나 드시고 하세요.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나 잘 먹을게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통역을 한다고요? 회의실 안이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배달 가방을 맨 여자가 3천억짜리 계약을 살리겠다고 나선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5년 전까지 이 회사 최고의 통역사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회의실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든 할아버지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아침 야쿠르트 한 병을 건네봤던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원으로 위장 잠입한 이 회사 회장님이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모자라 7살 딸아이 목덜미에 잡고 검부른 점 하나 때문에 회장님이 무릎 꿇고 오열하게 된다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었다가 작은 친절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른 아침의 장소로 돌아가 볼까요? 그날도 이나는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원룸 구석에서 자고 있는 슬아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죠.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슬아는 엄마가 혼자 새벽 배달 나가는 게 걱정됐던 겁니다. 7살 아이가 느끼기엔 세상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나는 연한 베이지색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작은 카트를 끌며 골목을 나섰어요. 슬아는 카트 옆에 조그맣게 앉아서 엄마를 올려다봤죠. 엄마, 오늘은 따뜻한 거 먹을 수 있어? 이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는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라면으로 때워야 한다는 걸요. 첫 번째 배달지는 동네 슈퍼였고, 두 번째는 작은 사무실이었으며, 세 번째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대박기업 본사.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은 새벽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나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이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나는 몰랐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듯 조용히 이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죠. 어르신, 물이라도 드세요. 이나는 오늘도 청소하던 할아버지에게 야쿠르트 한 병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평범한 청소원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이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더운 여름날 힘들게 일하시는 어르신께 작은 배려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엄마는 왜 맨날 저 할아버지한테 공짜로 줘? 슬아가 물었습니다. 이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슬아야,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도 힘들지만 저 할아버지도 힘드실 거야. 그러니까 나눠 먹는 거지. 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도 못 가는지 그게 더 궁금했거든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실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통역사가 안 온다고요? 지금 3천억짜리 계약이 걸려 있는데? 이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천억. 통역사.
그 단어들이 이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나는 슬아의 손을 잡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한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이나와 청소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나는 변함없이 야쿠르트 한 병을 건넸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받아들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생겨나고 있었죠. 오늘은 날씨가 참 덥네요. 이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짧은 대화였지만 이나는 이 할아버지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청소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품격 있는 말씨였거든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옛날에 좋은 직장에 다니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슬아도 이제는 할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제 그림 그렸어요. 아이는 구겨진 종이를 꺼내 보여줬어요. 서툰 솜씨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죠. 엄마와 자신, 그리고 옆에는 아빠라고 쓰인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슬아는 참 착한 아이야. 이나는 황급히 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슬아야, 할아버지 바쁘시니까 방해하면 안 돼.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이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순간이 소중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그리워해 온 사람 같았어요. 한편 본사 이사회실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3천억 규모 계약 체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전무이사 박재현은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통역사는 확실히 섭외됐습니까?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고의 통역사를 섭외했습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찾던 최고의 통역사가 바로 지금 이 건물 복도에서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나는 예전에 이 회사의 전속 통역사였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실력 있는 통역 전문가로 인정받았었죠.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능통했으며 동시통역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경쟁사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썼고 증거도 없이 해고당했죠. 아무도 이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 통역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슬아를 안고 이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엄마, 배고파? 슬아의 목소리에 이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 앞에 멈춰 섰어요. 1,000원짜리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슬아에게 하나를 주고 자신도 하나를 먹으려던 순간이었죠.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이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먹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이나의 손에 든 1,000원짜리 김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매일 나에게 야쿠르트를 나눠주다니. 할아버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회사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새겼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천억 규모 계약 체결일이었죠. 대박기업 본사 이사회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해외 기업 임원 3명이 정각 9시에 도착했고 통역을 맡기로 한 전문 통역사도 곧 올 예정이었습니다. 전무이사 박재현은 시계를 힐끔 보며 비서에게 물었어요. 통역사는 언제 도착합니까? 비서가 전화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무님, 큰일입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외국 측 임원 중 한 명이 차갑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오늘 진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한다고요. 박재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있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통역사를 급히 섭외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이 수준의 계약을 통역할 수 있는 전문가를 당장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비서들이 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계약이라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예약하셨어야죠. 시간은 흘러가고 외국 측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야쿠르트 카트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을 하고 있었죠. 슬아가 엄마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사람들 왜 저렇게 시끄러워? 이나는 이사회실 쪽을 힐끗 보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혼란스러운 광경, 그리고 들려오는 영어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통역사가 없다고? 계약이 파기될 위기라고? 이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자신은 이제 그냥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일 뿐이었으니까요. 엄마, 가자. 우리 일 끝났잖아. 슬아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아니야, 난 이미 이 회사한테 버림받았어. 왜 내가 도와줘야 해? 이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회사가 망하면 여기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청소하시는 할아버지는? 경비 아저씨들은? 그때 청소하던 할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이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요. 이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외국 측 대표가 서류를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건 너무 비전문적이라고요. 박재현이 황급히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약은 이제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연한 베이지색 배달 가방을 맨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야쿠르트 카트를 잡고 있었고 옆에는 7살짜리 딸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이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통역을 한다고요?
젊은 과장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나를 바라봤어요. 연한 베이지색 배달 가방을 맨 평범한 아줌마가, 그것도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3천억짜리 계약 통역을 하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박재현 전무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이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5년 전까지 이 회사 전속 통역사였습니다. 한이나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몇몇 오래된 직원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같았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한이나? 아, 그 기밀 유출 혐의로 잘린.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 측 대표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이나는 그를 향해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한다고,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요. 자신은 7년 전까지 이 회사의 수석 통역사였으며 오늘 협상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외국 측 대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나의 발음은 완벽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기술 용어와 법률 전문 용어도 다룰 수 있느냐고요. 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자신은 국제 비즈니스 계약 전문이며 10년 이상 동시 통역 경험이 있다고 말했죠. 회의실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이나를 보다가 외국 측의 반응을 보고는 급히 말했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다른 방법도 없으니. 이나는 슬아를 회의실 구석 의자에 앉히고 배달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역사 자리에 섰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외국 측 대표가 복잡한 계약 조건들을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불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히 분할 납부 구조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에 관해서라고 말했죠. 이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완벽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지불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분할 납부 구조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영과 다른 임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나의 통역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고 뉘앙스까지 살려서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법률 용어도 기술 용어도 막힘없이 통역했어요. 한국 측 임원이 복잡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이전 조항에서 지적 재산권 귀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특히 공동 개발 부분에서요. 이나는 즉시 영어로 통역했어요. 외국 측 법무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동료에게 영어로 속삭였습니다. 이 통역사 정말 훌륭하다고, 이전 통역사보다 더 낫다고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기술 사양부터 법률 조항까지 이나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회의가 이어졌지만 이나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측이 오해할 만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내서 명확히 했죠. 전문 통역사로서의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슬아는 엄마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평소 집에서 라면 끓여주고 밤늦게까지 배달하느라 지쳐있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누구보다 멋진 엄마였어요. 슬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2시간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외국 측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박재현과 악수를 나눴어요. 통역사 덕분에 모든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었고 계약서의 서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3천억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죠. 정말 훌륭한 통역이었습니다. 외국 측 대표가 이나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전문가와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다음에도 꼭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하다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고요. 외국 측 임원들이 회의실을 나가자 박재현이 이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한씨, 아니, 한이나 통역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이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박재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야쿠르트 배달을? 이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먹고 살아야죠. 아이도 있고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이 회사 최고의 통역사였던 사람이 누명을 쓰고 쫓겨나 지금은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통역료는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걸 보고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여기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소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경비 아저씨들도 계시고요. 회사가 망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 싶었어요. 이나의 말에 박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했던 사람이 지금도 회사를 걱정하며 도움을 주다니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한 통역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나는 슬아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오후 배달이 남아 있어서요. 이나가 배달 가방을 다시 메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청소복을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섰습니까? 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일 못하면 저희 모녀는 갈 데가 없어요. 이 건물에서 배달이라도 할 수 있어야 슬아 밥을 먹일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는데 왜 도와준 겁니까? 이나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저는 회사를 도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도운 거예요. 어르신처럼 매일 힘들게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실에서 밤샘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적습니다. 이나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본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슬아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가자. 이나는 슬아를 안아들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한때 자신이 자랑스럽게 일했던 이곳에서 이제는 야쿠르트나 배달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으니까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이나의 뒷모습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
다음 날 아침 대박기업 본사 앞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벽부터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정문 앞에 일렬로 서 있었거든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지? 무슨 일 있나? 회장님 오시는 건가? 이나는 평소처럼 야쿠르트 카트를 끌고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슬아가 옆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엄마, 저 차들 뭐야?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나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가자. 하지만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차량의 운전석에서 정장 입은 비서가 내려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까지 청소복을 입고 있던 할아버지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말수 적고 조용하던 청소원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위험 있는 걸음걸이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배인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미리 연락을 주셨어야죠.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회장? 저 청소하던 할아버지가 회장이라고? 박재현 전무도 급히 내려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라. 하지만 할아버지, 아니 우영준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췄어요. 오늘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전 직원 비상 소집하십시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분이? 슬아가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우리 아는 사람 아니야? 야쿠르트 드렸던. 이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매일 아침 마주치던 청소원 할아버지가 자신이 야쿠르트를 건네주던 그 사람이 바로 이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다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우영준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3개월간 이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말이죠. 우영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누가 진짜 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지, 누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지를요. 어제 3천억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을 살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재현이 어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임원진이. 아닙니다. 우영준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계약을 살린 건 한이나 통역사입니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그분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이 회사에서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계시거든요.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우영준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이나 통역사는 5년 전 누명을 쓰고 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나서서 도와주셨죠. 왜일까요? 본인 말로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경비 서는 사람, 그들이 걱정되어서라고요. 우영준 회장의 눈빛이 강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저는 3개월간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정직원이라며 계약직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 실적만 챙기느라 동료를 짓밟는 사람들, 그리고 한이나 통역사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이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회장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늘부터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우영준 회장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한인아 통역사 사건도 재조사합니다. 5년 전 누명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무대 위 우영준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나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슬아가 불안한 눈으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우리 혼나는 거야? 이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회장실 문을 열자 우영준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장 차림의 그는 어제까지의 청소원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여전히 그 온화한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나는 슬아와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우영준 회장이 천천히 돌아서며 말을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건네주시던 야쿠르트, 그리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느꼈습니다. 이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우영준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미소로 제게 말을 걸어주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영준 회장이 책상 위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5년 전 기밀 유출 사건,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당신은 무죄였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었고요. 이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정식으로 복직 제안을 드립니다. 해외협력팀 수석 통역사로요. 당연히 지난 5년간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슬아가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에 우영준 회장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슬아야, 그동안 힘들었지? 슬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매일 힘들어했어요. 밤에 울기도 하고. 우영준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슬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리며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우영준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슬아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점. 그건 우영준 가문의 특징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가 돌도 안 됐을 때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영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혁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우영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진혁이, 내 아들. 이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진혁은 제 아들입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우영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슬아는 내 손녀였구나. 이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집안과 연을 끊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자신과 결혼했었어요. 시댁이 대기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게 바로 대박기업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나는 혼자 슬아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우영준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슬아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늦게 찾았구나. 슬아는 영문도 모른 채 회장님을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아파요?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에 우영준 회장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진혁이가 남긴 아이였어. 내가 그토록 찾던 유일한 혈육이. 우영준 회장은 아들을 잃고 5년간 텅 빈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만약 진작 알았더라면 이나와 슬아가 이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요. 이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의 억울함, 가난, 외로움.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슬아가 양쪽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힘들어도 돼? 이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단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대박기업 본사 해외협력팀 사무실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한이나 수석 통역사가 외국 바이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야쿠르트 배달 가방을 맨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점심시간 이나는 슬아를 데리러 회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복지시설 중 하나였는데 우영준 회장이 손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었어요. 엄마, 슬아가 밝은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예전에 수척하고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늘 할아버지랑 점심 먹기로 했지? 이나가 물었습니다. 슬아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고 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슬아도 안녕. 회장실 문을 열자 우영준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손녀 왔구나. 슬아는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림 제일 잘 그렸다고. 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영준 회장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정말 우리 슬아 최고네. 이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명을 벗고 가족을 찾고 제자리를 되찾기까지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으며 우영준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일은 괜찮고?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우영준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힘든 건 없습니까? 예전 일 때문에 눈치 보는 사람들은 없고요. 이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회장님 며느리라서 특혜 받는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되니까요. 우영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당신다운 생각이군요. 그리고 회장님, 이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5년 전 기밀 유출 사건의 진범 처벌하지 마세요. 우영준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이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인데. 알아요. 하지만 복수한다고 해서 제 잃어버린 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는 앞만 보고 싶어요. 우영준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혁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오후가 되어 이나는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회의를 완벽하게 마치고 계약서 검토까지 끝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슬아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가 같이 저녁 먹자는데. 이나는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가자. 본사 정문을 나서는데 연한 베이지색 배달 가방을 맨 야쿠르트 배달원이 지나갔습니다. 이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자신의 모습이었죠. 슬아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그래? 이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배달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나는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배달원이 고개를 들어 이나를 바라봤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영준 회장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나 씨, 슬아.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합니다. 슬아가 주스 잔을 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슬아가 졸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한 거 맞지? 이나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응, 맞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이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요.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도요. 작은 야쿠르트 한 병에 담긴 마음이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던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